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해외 입국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역 대책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오늘부터 선거 전날인 14일까지 13일 동안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인터넷과 전자우편 그리고 문자메시지 발송은 투표일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총선 기획 시민이 원한다. 오늘은 전주 을입니다. 옛 대한방직터 개발을 놓고 후보 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맑고 건조한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권 내외로 떨어져 낮과 밤 기온차가 15도 넘게 벌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현재 국내에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해외 역유입을 차단하는 건데요. 전라북도가 해외 입국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추가로 내놨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전라북도에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는 당분간 방역 당국이 지정한 공항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루 6차례 운영되는 이송버스는 일단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일괄적으로 승객들을 하차시킬 예정입니다. 입국자들은 전주와 익산, 군산, 남원으로 흩어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각각 전북대 건지하우스와 익산 왕궁 온천, 군산 청소년 수련관, 전북도청 인재개발원 등에서 3일간 대기합니다. 양성 판정자는 전담병원으로 이송되고 음성이 나와도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진단검사를 위해 머문 3일 이후 더 남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정부 방침을 보아가며 비용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외 역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석 달간 단기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무급 휴직자가 나온 5인 미만 소상공업체에 2개월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과 비슷하게 택배기사나 시간강사 등 특수형태 노동자에게도 2개월 최대 100만 원의 생계비가 주어집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없을 거고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시군들과 논의를 지속해 지원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자치단체도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확진 환자 유입이 잇따르자 사람이 많이 찾는 시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벌어졌고 농산물 구매도 차에 탄 채로 진행됐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에서 출발한 KTX가 도착하자 역사가 북적입니다. 승객들에게 건네진 것은 비누와 물티슈 등 개인 위생 물품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당부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좀 협조해 주시라고요. 소독제들입니다. 접촉 차단 운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지는 것은 나들이철을 맞아 지역사회 간 전파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사람 간의 접촉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감염이 잇따라 확인되는 해외 유학생과 대구, 경북 등 타 지자체 거주자의 경우 이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방역 수칙을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봄을 우리가 즐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객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공감하고 동참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거리 둠으로써 또 어느 정도 안전성도 확보하고 또 서로에게 약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차원이기도 하고. 전주 종합경기장에 농산물 할인 판매장이 마련됐습니다. 시민들은 차에 내리지 않고도 달걀과 애호박 등이 담긴 꾸러미를 골라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접촉을 최소화하고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주말에는 도청 주차장에서도 열립니다. 요즘 장 보기도 되게 불편해서 그냥 간단하게 빨리 장 보고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다 세팅해가지고 트렁크에 넣어주시니까 간단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장기와의 갈림길에 선 코로나19 사태를 하루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도민들과 전북 방문객들의
동참과 실천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에는 한 시민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후 단체장이 사과까지 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파장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최근 군산 지역 사회관계망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한 시민이 보건소에서 군산 시장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달이 난 건 지난달 27일 오후 5시 반쯤 A씨가 군산의 한 병원을 찾았다가 해외 입국 이력 탓에 코로나19 검사를 요구받고 군산 보건소를 찾았는데 군산에 살지 않는다며 무료 검사를 거부당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역학조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재난 문자를 보내요. 전에 한번 모국이 왔어요. 해당 보건소로 가라고. 그 뒤에는 그게 뜬 거예요. 주소지. 그러면 비용 부분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결국 A씨가 언성을 높이고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직원의 대응은 되레 분노에 불씨를 댕기고 말았습니다. 현장 방문을 마치고 보건소를 나서는 강임준 군산시장한테 인사하러 갔다는 겁니다. 격분한 A씨가 비속어를 써가며 시장만 챙기냐는 식으로 따졌는데 이를 들은 강 시장이 반말 욕설로 맞받은 겁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강 시장은 A씨에게 사과했지만 자리의 무게감을 간과했다는 지적입니다. 품위를 가져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에 좀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장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전북도당은 유감 의사를 표하면서도 사건이 잘 마무리된 만큼 문제 삼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계약을 전후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보건용 마스크 18만 2,800장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배부했습니다. 학교 비축용 마스크는 대중소 크기별로 나눠져 전주 7만 7천여 장, 군산 2만 9천여 장, 정읍 9,700여 장 등이 1차 배분됐습니다. 도교육청은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이달 중에 2차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최대 2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지역화폐인 다이로움을 10% 할인해 사용 금액의 10%를 추가 할인해주고 발행 금액도 300억 원으로 3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인별 구매 한도 역시 월 100만 원, 연 8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시민들 관심이 큰 지역 현안과 후보들의 의견을 비교하는 총선 기획보도 시민이 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주 을로 가보겠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서부 신시가지와 혁신도시 일부를 아우르는 전주 을 선거구. 전주 발전의 중심에 있었던 이 지역 유권자들은 도시의 외연 확장과 함께 지역 인재 채용 등 일자리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보다 질 높은 정주 여건을 바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이제 시민들이 한 주간 너무나 힘든 생활에 지쳐 있을 때 그것을 이제 풀고 쉬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공원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주는 그게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노른자위 땅으로 남은 대한방직터는 개발과 공공성 두 가지 욕구가 교차하는 곳.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후보는 이곳에 청년 벤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전주의 신성장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민간 소유자 입장과 특혜 시비가 없는 투명한 행정 두 가지 전제 조건 하에 전주시와 서부권을 신성장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된다. 무소속 최형재 후보는 대한방직터에 전주, 김제, 완주 통합시청사를 만들고 나머지 일부는 공원으로, 일부는 투자자의 개발 영역으로 주자고 했습니다. 근데 3분의 1은 투자자 중심의 복합시설로 개발하고 3분의 1은 경제 심장터로서 또 나머지는 시민에게 개방하는 공원으로서. 정의당 오형수 후보는 아예 전주시 주도로 공공개발을 하자는 입장. 도시개발법에 따라 땅을 수용한 뒤 민간 사업자에게 20-30%를 환지로 내놓고 나머지는 도립도서관이나 어린이 재활병원, 공원 등을 조성하자는 겁니다. 특혜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개발도 공적인 개발로 이 공간이 어떤 문화와 어떤 교육의 새로운 장으로. 미래통합당 이수진 후보는 서울 코엑스와 같은 랜드마크 조성을 제시했고 코엑스 안이 문화 공간도 되고 상업 공간도 되고 전시 공간, 복합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래서 휴식 공간으로 또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생당 조형철 후보는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보다 약 1,000개의 IT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이 이로 인해서 1,000개의 사업장이 만들어지고 10,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이상직 후보가 1호 공약으로 내세운 황방산 터널 개설은 여론조사에서 낮은 순위에 그쳤는데 이에 대해 최형재, 오형수 후보는 기존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교통난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상직, 최형재 후보는 전주의 양적, 질적인 확장을 강조한 반면 오형수 후보는 시민들이 살기 좋은 강소도시를 미래상으로 밝혀 차이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오늘부터 선거 전날인 14일까지 13일 동안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선거 운동은 투표일 당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방과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에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18세 미만의 경우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는 3일까지 총선 후보자를 알리는 선거 벽보가 도내 5,271곳에 부착됩니다. 환경단체가 총선 후보들에게 환경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정치가 환경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즉각적인 새만금 해수 유통과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소각시설 입지 제한, 폐기물 관리 책임 강화 등 10대 분야 48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환경연합은 조만간 정책 반영 여부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안호영 민주당 후보 친형의 후보 매수 사건 재판 선고가 총선을 넘겨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 등 지난 20대 총선 안호영 캠프 관계자 공판은 당초 오늘로 예정돼 있었지만 오는 5월로 또 한 번 미뤄졌습니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상대당 예비후보 측에 1억 3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어제 군산 하수관거 부실 시공 의혹에 눈감은 검찰의 행태 전해드렸죠. 군산시는 문제의 하수관거 전체 구간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일부 구간 조사에서도 부실 정황이 드러났던 만큼 결과가 주목됩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민관 합동조사의 대상이 된 하수관로는 전체 114km 중 단 5.9km. 전체의 5% 수준의 조사에서도 공사비 부풀리기와 부실 시공 정황이 잡혔습니다. 지난 16일 군산시의회가 5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켜 나머지 108km 구간 전수조사가 본격화됩니다. 군산 시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 불신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도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잘잘못을 정확하게 따져서 책임 물을 것은 책임을 물어서.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차례 권고했는데 민관 공동 전수조사는 처음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관의 종류와 공법 분석과 함께 전체 관로 길이와 설계 대조 등이 이루어져 부실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설계보다 공사비가 더 들었다는 검찰 판단의 근거가 된 지난 2013년 용역조사의 적정성 여부도 가려질 전망입니다. 전수조사 중에 주요 내용이 CCTV 조사예요. 4월 중에는 CCTV 업체도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조사단도 꾸려질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조만간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단을 구성하고 올해 안에는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부실 시공 부분이 드러나면 재공사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3개월에 16억 원가량 시행사에 지급하던 임대료를 삭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소 고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가 고소 고발을 할지 아니면 일제 조사를 2차 조사까지 완료한 이후에 할지는 지금 군산 하수관거 사업의 오랜 의혹과 불신이 이번 전수조사로 해소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판매와 소비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도내 유통업계가 활력 찾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내일부터 사흘 동안 봄 정기 세일에 들어가는데 할인 품목과 물량 등을 최대한 확보해서 소비 심리를 살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도 생필품 할인 행사를 다양하게 펼쳐서 판매 부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내 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등을 기업 경영의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조업체들은 내수 부진을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이어서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인력난, 인건비 상승을 꼽았습니다. 반면에 비제조업들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고 다음으로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폭발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군산의 한 화학공장 대표에 대해서 노조가 고발에 나섰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 전북지부는 어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에너지화학공장 측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겠다며 업체 대표 이모 씨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12월부터 취항한 군산 비안도와 가력항 간의 여객선 비안 두리호가 한 차례 증편 운항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새만금 가력 선착장에서 비안도 두리도를 오가는 비안두리호가 하루 2차례에서 3차례로 증편 운항합니다. 지난 17년간 여객선 운항이 끊겼다가 지난 연말 취항한 비안두리호는 비안도와 두리도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있습니다. 도서민 및 관광객들에게 편의 제공과 비안도 어촌 뉴딜 300사업과 함께 아름다운 어촌으로 개발되어 군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해외 노동자 입국 제한으로 일손 부족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의 50%를 오는 7월까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장수와 산서, 버남 등 6개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는 굴삭기와 하우스트랙터 등 농기계 920여 대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손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식초 문화도시를 선포한 고창군이 식초 음료 홍보에 나섰습니다. 고창군은 식초 음료의 소비를 늘리고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군청 1층 카페와 지역 카페 4곳에서 복분자 식초 음료를 판매합니다. 김제 광활 핵감자가 다음 달 중순까지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220여 농가 480헥타르에서 재배하는 광활 핵감자는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쪄먹는 감자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달 18일 열릴 예정이던 광활 핵감자 축제는 코로나 사태로 취소됐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인현 작가 초대전이 오는 26일까지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내 모모미술관에서 마련됩니다. 야생동물의 강렬함을 화폭에 담는 탕노 작가의 개인전이 완주 산속 등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고 이성자 화백의 작품이 남원 시립 김명종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진북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는 오는 10일까지 길고양이의 삶을 담아온 김하연 작가의 사진전 너는 나다를 전시합니다. 완판본 문화관에서는 조선시대 전주에서 간행됐던 다양한 완판본 서적과 인쇄본을 전시합니다. 전주시는 오늘까지 전주 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500개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선착순 판매합니다. 나무 전시 판매장이 완주군 용진읍 소재 수목원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일까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오는 30일까지 완주군 인구 증가 아이디어와 체험 수기를 공모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맑고 건조한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권 내외로 떨어져 낮과 밤 기온차가 15도 넘게 벌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3도에서 낮 기온 17도, 익산 영하 1도에서 16도, 동북권 무주는 영하 2도에서 18도, 진안 영하 3도에서 16도, 서해안권 군산은 3도에서 13도, 고창 3도에서 1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남원과 무주, 순창, 정읍, 진안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보통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네,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